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아마 어머님들에게는 연휴가 고역이셨을 텐데요. 제가 달력을 세어보니 30기를 해결해야 하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쉬시면서 저희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스튜디오 아트 플러스 이지연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2010년 문광부 추천도서로 선정된 그림으로 말하는 아이, 그리고 12달 학습법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이와 좀 친하게 지내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를 좀 관찰하고, 그리고 네. 그 아이가 그 관찰을 통해서 어떤 전문화되는 과정, 그 아이의 특징이 점점 이제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쉽게 어머님의 입장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도 진행하면서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쏙쏙 이해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만나시는데, 예. 근데 이제 초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0% 정도가 꿈이 없어요라고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예. 이제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주 답답해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꿈도 없냐 너는? 예. 예, 그러거든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자기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사실 몰라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처음 접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종이를 한 장 주고 네가 제일 나한테 자랑하고 싶은 걸 그려봐라고 하거든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럼 아이들이 이제 나도 못 그릴 것 같다고. 예. 그럼 이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나는 네가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걸 절대 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알려면 네가 뭘 좋아하고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네가 그림으로라도 어설프게 그려보면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른들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예. 네네. 그런데 그게- 아이들은 어떤가요? 이제 조금 어색해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럼 캐릭터 그려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게 왜 안 돼?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만화 엄청 많이 봤어. 그걸 좋아하는 게 왜 안 돼? 왜 그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아이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해도 되는 것과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아이들은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적성이 찾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점수에 노출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더하기 빼기서부터 학습지 선생님이 와서 점수를 매기죠. 빨강색으로. 맞아요. 예. 그러면 내가 100점을 안 맞으면 그럼 나는 수학을 못하나요? 아니거든요. 나이 먹으면 다 해요 그거. 예. 더하기 빼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글 더 띄어쓰기도 나이 먹으면 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또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이는 자꾸 점수나 외부의 평가에 자기를 자꾸 숨기고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예전부터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막상 어떤 기회가 돼서 어른들이 물어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물어봤을 때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뭐 좋아하지? 난 뭘 잘하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내 얘기하는 거 같지? 예.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점수로 이제 학과를 정하게 됐고, 그렇죠. 예, 그 직장 갈 때도 그랬죠. 예, 남이 아는 직장을 갔죠. 맞아요. 예. 그리고 막상 내가 커서 이 길을 가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싶지만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첫 단추를 잘 예, 깨라라고 예. 하는 논리에 빠져서. 예,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가정을 갖게 되면 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삶의 변화를 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위험과 용기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 교육이 중요하고 실제로 청소년들한테 많은 기회들을 주려고 나라에서 하지만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표현하게 하고. 예. 근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하네요. 예. 그 과정이 쉽진 않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맞는 말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딸기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예. 아이한테 자 미래는 딸기 케이크의 세상이야 먹어보려. 어떻게 설명? 좀 못할 것 같아요. 우선
어른들이나 학교에서 음. 대부분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방식이 꿈이 뭐냐잖아요. 강요라는 부분도 요즘 얘기하죠. 예. 꿈조차 너무, 없냐고 예. 그런 근데 얘기 하시는 교육자도 사실 있으셨어요. 꿈을 직업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의사라고 예. 얘기하고 예. 선생님이라고 예. 그러고 예. 일이 오래됐죠. 예. 선생님이. 그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직업이 되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니까 예, 전문화돼야 예, 예. 되니까. 그래서 꿈은 더 다양한 거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행복하면서 사는 거요. 그거는 꿈이 될 수도.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죠. 예. 어머니들이 조금 한숨 쉬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아는 기자분 중에 한 분은 그런 분 계셨어요. 뭐냐면 기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었고 세상에 나쁜 놈들한테 총을 따다다다 쏘고 싶은데 그건 맞아. 불법이고 예. 그래서 찾다 보니까 총 대신 글을 쏘면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기자가 됐다고 해서 맞아요. 그분 되게 열심히 예. 잘 사세요. 그게 꿈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나쁜 놈들을 처치하는 예, 그게 꿈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쏠 수 있는 게 기자면 되겠다 해가지고 기자 선택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꿈이 조금 어떤 직업이라는 한정에 빠지지 예. 말고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가진 그 꿈들이 꼭 직업은 아닌데 사소하지만 그 아이에겐 가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말하게 해줘야 더 많은 아이들이 그것들을 듣고 또 다시 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 그림 종이를 주고 아이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한다고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나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를 그려봐. 이거 근데 갑자기 대뜸 그러니까 예. 저희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예. 이제 추석도 끝났고 연휴 막판이니까 아이한테 대뜸 종이 줘서 한번 그려봐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릴까요? 못 그리죠. 대뜸 하자 그러면? 예. 아, 뭐 너 할머니 있으니까 너 그림 하나 그려서 할머니 선물 이러죠. 아. 예. 그런 거 말고 그냥 지금 단둘이 있는데 제가 너무 이 질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빠져 있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아이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는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예. 이거를 그냥 대뜸 시작할 수 있나요? 그 사실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늘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니었으면 아이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왜 갑자기 종이를 주고 뭘 그려보라 그러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요즘에는 전에 또 워낙 똑똑해서 예. 이거 분명히 내 심리 검사하는 거다. 예. 분명히 애들 알 예.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음. 지난번에 말씀한 거대로 그래서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음. 예. 언제나 아이와 대화할 수 있으려면 음. 갑자기 맨날 점수만 물어보고 숙제했어 하던 엄마가 갑자기 어디서 배웠다고 좋은 방법으로 그렇죠. 종이를 내놓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 예. 방법은. 예, 네. 그거는 이제 못하는 부분은 음. 타인의 도움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을 이제 만나면 보통 이제 어떤 제안을 해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어머니들이 이제 제가 방법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야지 어머니들이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요. 엄마 입장에서 아이한테 너는 참 뭐 그리기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또래 집단 안에서 와 너 되게 잘 그린다가 훨씬 더 아이에게는 와닿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또래 집단의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똑같은 수업을 해도 너는 그 느낌을 색으로 너무 잘 표현했다. 그리고 너는 형태가 정말 공간 표현으로 이미 너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다 드러나 있네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요. 어느 부분이 네가 잘했다. 잘 그렸네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 앞에서 한 명 한 명 다 꼼꼼히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듣고 있는 아이들은 진짜 제 색깔 되게 잘 칠했다라고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디테일적인 거를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타인에 대한 정보들이 무의식적으로 아이들 머릿속에 생기면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선생님 얘는 색을 잘 칠하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얘가 색을 칠하는 게 어때요? 라고 나와요.
그때 그 아이는 입이 귀까지 찢어지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좀 남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용을 하는 거네요. 평가의 기준이 예. 점수화되지 않아 있죠. 아, 예, 개성에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개성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그걸 딱 보고 인정을 한다.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아이들한테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표현이랑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솔직하게 한 표현에 누군가가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아이들은 아직은 평가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칭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칭찬해요. 그러거나 너 저번 주에는 이렇게 그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리니까 더 멋지다. 나아진 부분을 칭찬하거나 노력한 부분을 칭찬해요. 아이가 스스로의 의지로 변화하려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려는 부분에 칭찬을 하면 그 아이는 그것을 계속 행동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가요. 그게 근데 넌 그림을 잘 그리니까 화가해도 되겠다. 그런 칭찬보다는 어떠한 부분이 내가 소질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도 인정하고 엄마도 인정하는 예. 그게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맞아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이 친구들이 보기에도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는 내가 정말 남보다 요게 좀 잘하네라고 느껴요. 예. 지금- 어차피 사회에서 생활할 거잖아요. 예. 그리고 타인의 정말 피카소 같은 예술가가 아닌 이상 그렇죠. 타인의 타인과 같이 평가에, 살아야죠. 예, 같이 평가에 살아야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내가 너보다는 요 부분을 잘했는데 수학을 잘해 영어를 잘해가 아니에요. 나는 너보다 관찰력이 더 좋아. 나는 너보다 색감이 더 좋아. 나는 너보다 공간을 더 잘 표현해. 그러니까 좀 과목들에서 좀 벗어나는 맞아요. 질문들이네요. 예. 네네. 그러니까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수많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관찰력, 해석 능력, 아니면 표현 능력, 예술적인 능력, 공간 능력. 그것들을 평가해 주어야지 그 친구가 그 능력을 다른 분야에서도 써먹어요. 그렇죠. 예, 아이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 사실 몰라요. 그렇죠. 예. 지금 아이들 대여섯 가지 직업을 평생에 갖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계속 바뀐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 능력들이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상황에 와서든 써먹을 수 있는 도구예요.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를 너무 이제 점수라고 하는 그 한정에만 우리가 묶어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목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맞아요. 그 점수로 판단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판단 기준이 그리고 학원에서 판단 기준이 그리고 우리 학습지의 판단 예. 기준이 아이들을 너무 그러니까 판단에 우리가 잣대도 너무 작지 않았나 예. 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판단 기준을 좀 뛰어넘어서 이제 소장님께서는 이제 창의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창의력 교육이 요즘 굉장히 EBS에서도 창의력 특집 다큐멘터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 이 창의력이라는 게 솔직히 이게 보이지를 않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또 그렇죠. 왠지 오래 걸릴 것 같고 예. 필요는 하다는 건 알겠는데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선 창의력이라는 애매하고도 늘 우리를 괴롭히는 단어를 맞아요. 먼저 문제 해결 이렇게 창의력이 또 이게 또 예. 좀 애매하니까 또 문제 해결력이라고 불리기도 예. 하고 이렇더라고요. 우선 사전적인 의미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 그럼 새로운 것을 생각해낸다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 새로운 그 새로운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맞아요. 하늘 아래 새건 없다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창조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능력은 내가 가진 해석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새로운 것이거든요. 나만의 시각으로. 예. 왜냐하면 나는 남과 다르거든요. 이미 다른 거를 본인 안에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생각해내면 그게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예술가만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태어나기를 조금 이제 4차원적이거나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쉽게 그 능력을
키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창의력 시리즈 책들을 봤는데 흥부가 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도 봤습니다. 저도 이게 그게 창의력이야. 뭐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아이가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과정을 겪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또 문제에 빠져야겠네요. 어떤 예. 어려움에 빠져야겠네요. 예. 어린이는.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들이 좀 필요해요. 예, 그냥 방치는 또 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생활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창의력이 아니라 방치하면 아이들에게. 예, 네네. 근데 또 어머니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부분이 공부를 많이 시키거나 방치하거나 약간 이분법적 생각으로 아이를 많이 그렇죠. 생각을 창의가 하시거든요. 생각은 아닌데. 예, 예. 그래서 노력이 분명히 요구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도구들을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도구는 자신만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와, 제일 어렵대요. 예,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것 같기도 하죠. 어려워요. 예. 저는 저에게는. 그 새로운 시각이 뭐냐면 일부러 사물이나 보이는 것을 왜곡해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의 하늘빛과 오늘의 하늘빛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늘 가던 길이 비가 와서 어떻게 변했는지, 똑같은 일상에서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 새로운 시각이에요. 예. 관념적인 것들은 왜 생기냐 하면 잘 관찰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주변을 잘 관찰하다 보면 늘 달라요. 맞아요. 어제와 맞아요. 오늘이 다르고 맞아요. 어제 만난 사람이랑 오늘 만난 사람이 다르고 어제 엄마, 지금의 엄마는 다르죠.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발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나중엔 굉장히 커질 거예요. 예. 그게 새로운 시각이에요. 새로운 건 이미 아이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아이는 늘 세상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옛 선인들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자연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보고 나무에게 말을 걸고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지금 어떤 그런 어떤 관념이나 생각을 갖게 하는 과정이 옛 선인들의 교육에도 그게 담겨져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도구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두 번째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들으시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나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해요. 어떤 예. 예를 예를 들자면 들면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거를 자기식대로 해석해 보는 거죠. 내 감각으로 그걸 느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아빠가 매워 그랬더니 내가 매워도 이건 매운 정도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표현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예, 거죠. 맞아요. 기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른들의 이야기나 배웠던 이야기에 자신을 맞추거든요. 그렇죠. 기준을 통일시켜 버리죠. 어떤 예.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뭐 사장님이 이거 왜 빨간색이 왜 이래? 그러면 빨간색인데 이런 예, 생각하지만 맞아요. 사장님이 예. 그래 설득이 될 만한 빨간색을 찾아야 되는구나 나는 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을 통일하다 보니까 뭐 예, 정답을 지워야 되죠. 우선 머릿속에. 맞아요. 내 정답을 지워야 되는 이제 거죠. 실례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비 오는 날을 그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아이들에게 우리 어제 비가 왔지. 우리 비 오는 날을 그려볼까 하면 혹시 지금 비 오는 날 그리라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빗물을 못 그리겠네요. 그냥 하늘이 회색빛일 거고요. 예. 땅은 갈색이고요. 예. 못 그릴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우산 쓴 사람을 그래 그려요. 우산이 예. 있구나. 우산이 예. 있구나. 그리고 물방울을 그리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방울 모양. 예. 예, 그 정도입니다. 저도. 그게 80%가 그렇게 그려요. 예. 자기에게 비 오는 날은 그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비 오는 날 경험했던 거는 다 사라지고요. 비 오는 날에 대한 정답적인 이미지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아이랑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그래? 근데 선생님은 어제 비 왔는데 도로를 걷다가 갑자기 버스가 오는 바람에 물이 닫혀서 정말 짜증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눈빛 조금 바뀌어요.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는 비가 엄청 많이 왔다가 갑자기 없어졌지. 근데 갑자기 또 해가 뜨더라?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또 생각해요. 맞아, 그랬었지. 그 선생님이 구두를 신고 왔는데 양말에 다 젖어가지고 구두를 말릴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다. 그런 일상의 내 경험들을 얘기하는 것조차 아이들은 굉장히 서툴러요. 왜냐하면 중심이 자기여야 하는데 늘 세상을 해석하고 경험을 해석하는 것들이 아직은 조금 정답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우리가 또 그렇게 시험을 보죠. 예. 시험을 보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인 것부터 아이가 스스로 해석하고 표현하고 감정에 솔직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도구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이야기해줘도 아이는 자기 식대로 얘기해요. 남이 뭐라고 하던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그 도구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도구가 이제 하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도구가 또 있나요? 한 세 가지. 예, 마지막 도구인데요. 그걸 그게 듣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운 도구거든요. 표현해 보는 거예요. 뭐 표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하시겠죠. 하지만 생각하는 거를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말이 됐건 글이 됐건 그림이 됐건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논리가 필요하고요. 굉장히 자기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모아서 보이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이라는 것도 자꾸 해서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표현력은 할수록 늘죠. 할수록 늘죠. 예. 그래서 우선 나만의 시각을 갖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표현까지 하는 거죠. 표현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죠. 맞아요. 그게 저희 애가 그래요. 저희 애가. 예. 이렇게 머릿속에 막 눈빛 막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왜 말을 안 해? 그러면 안 해요. 그게 혹시 중간에 평가를 받나요? 그러니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빠나 엄마가 할 거라고 자기가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럴 때는 이상한 도덕률이 그 어린이에게는 있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어머니나 아버님이 먼저 자기 얘기를 꺼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예. 그래서 표현의 도구들은 아이가 편한 걸로 선택하면 돼요. 그게 말이든 그림이든 글이든 자기가 가장 편하고 쉬운 도구들로 표현하는 걸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봐도 이거는 조금 색깔을 좀 바꿔볼까? 내가 생각하는 게 요 느낌은 아닌데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요. 요 구도가 날까? 저게 좋을까? 요 글자를 쓸까? 이 단어를 쓸까? 그런 식으로 남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기가 수정하고 모아내요. 그것도 거저 생기는 능력이에요. 맞아요. 예. 지가 드라마를 완성하더라고요. 예. 막 그 오류들을 막 잡아내요. 예. 그러면서 표현이 좀 더 탄탄해지고 멋져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의 표현이라는 거죠. 남이 요구하거나 정답적인 게 아닌 100% 아이의 그 지금 도구들을 좀 말씀해 주셔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이제 도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하나는 시각이고요. 나만의 시각.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해석. 그걸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나만의 해석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로움, 표현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어떤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시각을 갖는 것도 그렇고 나만의 해석 방법을 갖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난 시기에는 자존감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 상대방이 이거를 받아줘야 하는 어떤 자유로운 말랑말랑함을 갖고 있는 소통자여야 될 것 같고 좀 이게 그 창의력을 이제 키우기 위한 방법이 좀 상대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한데 어떤가요? 예. 왜냐하면 답이 없고 기준이 없어요. 예. 근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답이 없고 기준이 없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창의력이라는 것에 아직 그게 없죠. 예.
근데 그 기준은 아이가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나만의 시각을 가져가면서 예. 그래서 그 능력이 점점 좀 커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설득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약간 좀 시인들 같았어요. 예.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시인분들이 이제 맨날 사랑을 쓸 수는 없대요. 맨날 헤어짐을 쓸 수가 없어서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를 한번 써본대요. 예를 들자면 뭐 바늘을 하나 쥐고 자 바늘로 내가 오늘 장편 시를 한번 써본다. 이렇게 자기를 테스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서. 근데 그 방법이랑도 많이 좀 흡사한 것 같고 좀 창의력이라는 게 좀 뭐라 그럴까 정말 나를 찾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서 나를 찾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뭐 한 70억, 뭐 60억이라 뭐 인구를 얘기하는데 그 60억 중에 나는 하나니까 나만 찾아도 가장 창의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또 소장님과 맞습니다. 예. 대화하면서 또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예. 돼요. 지금. 그래서 네네. 중요한 거는 남들과 똑같이 살면 자기를 표현해도 똑같아져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을 살면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 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느끼고 표현했고 내가 느꼈던 감각, 감정들을 소중히 하면서 간직하고 그것들을 탄탄히 쌓아가면서 표현한 아이가 특별해지는 것 같거든요. 참 그런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가 어떤 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들으면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도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좀 창의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서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이런 도구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도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부모님 역할도. 제가 사실 어머니들한테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런 도구들을 갈고 닦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아이에게? 예. 네. 그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를 그렇죠. 찾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문제 40초 안에 풀어야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미 어린 아이들도 이제 초를 재면서 연산을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조금 불안하시고 다급하실 거라는 거는 이해는 해요. 예. 왜냐하면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을 조금 쪼개서 어린 시절에 아이가 자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나중에 학원을 다닐 시간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조금 시간과 기회를 맞아요. 예, 노력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세요는 맞아요, 조금 그렇고요. 맞아요. 왜냐면 부모님들도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쪼개야 되거든요. 예. 그 얘기를 예전에 저희 뭐 웅진 싱크빅에 계셨던 이제 김준희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거 부모라는 사람들은 가장 힘든 선택을 해야 된대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공부를 못했을 때 가장 힘든 선택이 학원 보내는 거냐 아니면 애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힘든 선택은 기다려주는 거다. 맞아요. 그런 노력을 하면 아이가 나의 태도를 배우고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잘못했을 때도 기다려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좋겠다. 진짜 좋은 얘기다 했었는데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도 지금 이전 소장님 말씀해 주시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답이 뻔히 나오거든요. 자, 똑같은 모든 아이들은 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 시간에 맞아요. 공부만 하는 아이가 있고요. 같은 시간에 자기만의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목표로 갖는 아이가 있어요. 자, 그럼 두 아이 중에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사실 답이 나오지 않나요? 같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답은 어머니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부모의 역할을 얘기하면서도 저희 아마
모든 부모님이 근데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끄덕 하실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잘 아시는데 좀 그런 부분을 이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자기 반성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창의력 교육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이제 미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미술하면 좀 그래 뭐라 그럴까요? 이제 수능 과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예.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미술과 창의성 어떤 좀 중요성 어떤 관계도 있을 것 같고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술 교육이 고학년이 되고 굳이 미술을 전공하지 않을 아이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너무 빨리 대답했죠. 네,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네네. 예. 근데 미술이라는 과목을 떠나서 제가 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과목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표현의 도구 중에 가장 쉬워요.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그래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면 미술이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오래 가야 되는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미술을 포함해서 예술 활동들을 얘기를 하자면 감성과 감각을 키워주죠. 예. 미래 사회에서는 제가 보기엔 감성을 갖고 있고 감각이 예민한 아이가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로봇이 할 수 없는 예.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예술 교육이 그 부분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현력이 풍부해져요. 그렇죠. 예. 그림에서 표현력이 풍부한 아이가요. 글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표현 도구거든요. 그리고 바라보는 게 다른데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예. 제가 봐도 이렇게 미술한 친구들,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런 친구 있어요. 이렇게 미대를 나왔는데 자기가 미술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이제 편입을 일반 이제 문과대로 해가지고 이제 졸업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확실히 달라요. 이게 뭐라 그럴까 창의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고가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 그리고 그 감각이 열려 있어서 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맞다고 우기지도 않아요. 왜냐면 열린 정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기 내게 옳다고 되게 그 친구 보면서 저도 미대에 나와도 저럴 수가 있네라는 아주 좋은 예가 한 제 주변에 한 명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 역할, 예술 활동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소통하거든요. 예술은. 그렇죠. 예. 말이 필요 없어요. 색으로 관람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주고요. 건축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정이나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걸 표현한 거다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거든요. 타인과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이 열린 소통이죠. 그렇죠. 예.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술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확실히 자기를 찾는 것뿐만 아니고 표현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달라져요. 그것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누군가 결국 인간은 인간과 부딪혀가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통들을 소통할 수 있게 대화할 맞아요. 수 있게 맞아요. 예. 대화 말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감정이. 그것이 바로 예술 교육의 중요성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이지연 소장님이랑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아마 표현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공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아이가 진로를 찾습니다. 표현을 잘하고 나만의 표현이겠죠. 나만의 생각이고 그리고 나만의 시각을 가지고 자존감을 키우는 그리고 자존감이 바로 선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오늘 저희 방송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추석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